자,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단일화도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얼마쯤 되는지를 여러분들 숫자로 한 표현 한번 해보세요. 뭐 저는 단일화 된다 51%.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지난 선거 때 안철수도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겁니다. 4일 후에. 네. 4일 후에 단일화했습니다. 그것도 인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준석도 저는 이준석이 이번에 이제 단일화 안 한다고 이제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계산이 안 끝났다는 그 신호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쓴 돈 어떨 거냐 이놈들아. 예. 당권은 너희들이 주네만 해도 당권은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지금 당장 여기까지 내가 쓴 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계산표를 갖고 와라. 지금 퍼센트만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에 웃어보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이따가 따로 해. 네. 숫자만 말해봐. 저는 단일화 안 할 거라는데 한 90% 정도. 90%. 네. 안 할 거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저는 한 달에 80%. 한 달에 80%. 네. 지금 구구절절해요. 네. 자 근데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헤드라인으로 쭉 볼게요. 김문수 외쳐달랬는데 한동훈. 실제로 한동훈이가 선거운동 하러 가. 김문수하고는 같이 안 가. 가서 지금 저 김문수 외쳐주세요 하면 한동훈 외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부산에서 첫 선거 지원하는데 김문수가 따라가고 있다. 홍준표는 선대위 합류 거절하고 나 대선 끝나고 돌아갈게 하고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 가라고 하고 있다. 한덕수는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지금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콩가루 집안을 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김문수의 상품성도 아니고 이준석과의 단일화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갖 작업들이 공작들이 지금 난무할 거다 이 이야기죠. 환경은 그렇다는 거죠. 어저께 그러니까 오동현 변호사가 한 말은 저 이준석의 단일화 절대 안 할 거야.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어라고 한 말에 분위기로만 보면 저렇게 말해놓고도 단일화 한다고 그 생각 들잖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제발 하지 마라. 이게 거짓말장이들의 네.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강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제품은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딱 먹으면 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아닙니까? 강조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준석이에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항상 이거랑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저는 둘 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왜냐하면 일단은 대선 후보 투표지에 내 이름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이름도 나오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 단일화도 할 거야. 그러니까 광도 팔고. 네, 근데 이름도 나오고. 왜 80%라고 생각했냐면 나머지 20%는 이제 김문수도 생각하겠죠. 준석이가 혼수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화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재명 지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단일화라는 게 어떤 가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글자 두 글자의 공통점밖에 없어. 사실은 보수도 아니야. 둘 다 내가 보기엔 극우예요. 이상한 형태의 극우 김문수고 더 이상한 형태의 극우 이준석인데 얘네들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내란 찬성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반대잖아. 가치관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단일화로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정치 생명을 자기가 더 연장시키려고 한다면 자기 소신껏 나는 윤석열 탄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란은 반대한다고 하고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무슨 정치의 어떤 그 야합의 형태로만 둘이 합치면 지지율이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까? 거기 지가 소모품으로 쓰인다면 이준석의 정치적 장래는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이준석도 생활인이잖아요. 대선 끝난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고.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정치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은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털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거비 보전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보다는 방송에 목매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앞으로 이준석한테 제일 크게 필요한 돈이 뭐냐? 변호사비입니다. 명태균 특검 시작하고 나면 네. 당연히 이준석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준석이 지 혼자 다닐 거예요? 변호사 한 명만 쓸 겁니까? 그래도 그 급이 있는데 예. 변호사 단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은 누가 대줍니까? 오동현 변호사님이 싸게 해주신다고. 아우, 네. 정변도 싸게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가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 잘 표현해. 아니 그 의뢰인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지. 왜 국가의 이익에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방송을 좀 내다보면서 하는 게 그 단일화 해봐야 별 의미 없다 얘들아. 절대 1+1이 2가 나오는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다르잖아요. 이준석 지지하는 애들은 최소한 윤석열 내라는 반대하는 애들이야. 네. 근데 저쪽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김문수로의 단일화란 말이에요. 이준석하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2 정도 되고 이준석이 1 정도 돼서 3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2.2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거기에 그냥 메모리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중도 확장도 없이 그냥 극우 정치인으로 끝납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고 먼 미래를 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알량한 선거비 이런 거 뭐 그 돈 이런 거 갖고 내가 만약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준석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럴 의도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저쪽에 사랑해 하는데 아이 너도 싫어요 하면서 만나 이렇게요. 그 원래는 싫으면 안 만나야 되거든. 그래 커피 한잔 마셔보자 이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제 이후에 이제 당권을 자꾸 주겠다는 식으로 네. 사탕 발림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만큼 오면 내가 샤넬까지 줄게. 요만큼 한 발자국 더 오면 에르메스야. 이 양반은 꼭 비유가 명품이더라. 야, 그러면 그 어떡했어? 뭔가 함지네비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한 걸음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싫은 거지 그런 게.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준석이가 단일화 한다는 가정으로 선거 운동하는 게 맞고요. 다만 단일화 한다 그래도 별 의미 없어. 네. 여러분 그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었어요. 다만 그때는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10% 정도 대부분은 네. 10에서 한 5% 정도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단일화까지 딱 이루어지니까 이재명 후보를 얕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젠다를 이제 뭐 헤게모니를 우리가 놓칠까봐 그러는 거고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재밌는 거 애들은 그거예요. 함익병이죠 한 말인데 제 또래 중에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직연이 실드치면서 저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주변엔 다 갔겠지. 근데 저 사람 되게 골 때리는 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 함익병, 홍해결, 전효욱 이런 사람들 모여서 파티했던 그렇죠. 사건이 파티했던, 있었고요. 네, 네. 저 함익병이가 문재인 캠프에 들어왔다가 30분 만에 나간 사건도 있었고요. 아 진짜. 저번 대선 때. 어. 그러다가 또 저 윤석열 캠프에 갔다가 지금 저 이준석 캠프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저 룸살롱이라는 건 안 가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그만큼 안 가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가는 놈이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딱 이 함익병 이름 세팅이 됐네요. 룸익병. 뭐 삽입병 이렇게도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저 자기 또래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니까 사실 의사들 많이 간다며 또 싫어한다며 언니들이 네. 판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기현 이 룸살롱 이슈에 대해서 진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룸살롱이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사건 관계인하고 커피숍에서 만나면 돼요? 그렇지. 안 되죠. 커피숍도 안 되는 거예요.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 관계인과 법정 밖에서 만났다는 게 범죄가 되는 거지. 룸살롱은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 룸살롱에서 만나든 커피숍에서 만나든 지방에서 불러서 만나든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룸살롱에 꽂혀가지고 룸살롱이 일종이네 이종이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정답. 맞아. 정답. 자, 어쨌건 지금 그런 논란이 있었고 얘네들은 보면 그런 거요. 내가 이준석도 극우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란만 찬성 안 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어떤 자기들과의 어떤 엘리트식 우월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엘리트식 우월주의는요 필연적으로 약자에 대한 혐오로 가요. 그게 갈라치기고. 그러니까 얘 말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경제적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본 이런 표현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의사니까 늘상 음사로 간다고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의사도 이제 대표적으로 지도는 안 쓰기로 유명한 직업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제약회사가 내주는 거 아니야? 저 여러 가지 그 순위들 나오잖아요. 1등 판사, 2등 검사 나오잖아요. 맞아. 그 중에 이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자기 돈 내거든요. 맞네. 내주는 사람이 정변 안 가봤다며. 오동현 안 가봤다며. 저희는 누가 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긴 맨날 고소금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자 그리고요 이야기 좀 가면 지금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 김문수가 40대 총리론 이야기를 했어요. 준석이 저 말을 할 거면은 그 당권 준다는 얘기, 당무 우선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게 하지를 말든가. 이걸 지난번처럼 뭐 성상납 이런 걸로 또 쳐낼까봐 준석이 마음에는 그런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단한 네. 약속을 받고 들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씩 더 보태는 거예요. 야, 여기서 총리 하나 더 이렇게 붙인 거죠. 40대 총리론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용태도 뛸 뭔가 거예요. 단단해지겠네요. 시알리스처럼. 뭔가 점점 더 단단해지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옛날에는 40대 총리가 가능했습니다. 김종필 정도. 그때는 나이들이 그때 40대 기술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이준석 나이였다고. 근데 지금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13살 빼라 그랬잖아. 요즘 나이가. 쉽게 표현하면 13살 빼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지금 60대 초반이라고 보면은 지금 40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라는 게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커졌단 말이에요. 40대 총리 뭐 쥐뿔도 모르는 게 총리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뒷거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권을 네.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노현 교육감 사건? 사후 매수죄. 강노현 그렇죠. 교육감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선거 비용을 쓰고 이렇게 해갖고 오다 보니까 선거 비용이 남았어요. 근데 이미 그거랑 상관없이 그때 진보 후보 단일화해갖고 포기하신 분이 계셨어. 광노현 교육감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선거에 올인하다 보니까 선거비 보존도 못 받고 완전 이상해진 상황이 된 거야. 네. 힘들어지는 그 단일화했던 후보가. 네. 그래서 그 비용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보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줬다가 와. 쉽게 표현하면 사후 매수죄가 된 거야. 네. 얘네들은 그냥 이미 양보해주면 내가 뭐 당권도 주고 선거비 보존해줄게 하면 이건 엄청난 죄라고. 엄청난 죄죠. 네. 그리고 이제 연락 받은 측에서 네. 측에서 얘기를 막 얘기를 했고 네. 한둘이 아니다. 지금 네. 엄청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밝혀야지. 네. 그렇게 갖고 싶다면. 그러니까 지금 또 재밌는 게 이준석이는 같이 하는 사람들마다 찢어지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지금 저 양양자뿐만 아니라 이낙연도 이준석과 같이 했었고요. 허은아 뭐 말할 것도 네. 없고요. 김용남도. 혼자 잘나서 그런 네. 건데 그 양양자가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 있잖아요. 당권 거래 친윤 누군지 밝히면 친윤 정리할 기회고 못 밝히면 이준석과 개헌식당은 대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와. 저거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준석을 공격하는 이준석을 거죠. 네. 우리는 야, 그런 적 진짜 없다. 네. 그런 거래한 사람이 누구냐 없다. 와, 나 그런, 깜짝 네. 놀랐어요. 한때는 또 양양자가 또 이준석 마음 물어. 진성남. 잘못 보면은 그 김현정처럼 보이기도 하네. 김현정 아니었어? 네. 아니 저 때만 해도 준석이 옆에서 얼마나 저로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양현자는. 네. 준석이는 싫은가 보네. 자꾸 몸을 좀 비트네. 근데 왜 이준석 주위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런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쉽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는 캐릭터 때문에 그렇죠. 나이나 사회적 위치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오직 오라. 저런 애들 권력 잡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 덕지자 된다. 그리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리베라 호텔도 없어졌잖아요. 호텔도 없애버려.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사후 매수죄 요 개념으로 지금 후보 매수죄라고 하죠. 네, 네. 이걸로 지금 사후 매수죄도 아니네. 이거 사전에 한 거네. 그렇죠. 즉각 그러네요. 고발 조치하겠다는 이미, 거예요. 네. 야, 그리고 오늘 이재명 저 후보도요. 저
봉화마을 가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준석이 결국은 내란 세력과 단일화 나서지 않을까. 사실은 저기에는 정말 이준석이 단일화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리 김백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약간 청개구리 근성이 있잖아. 네, 저렇게 말하면 난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맞아. 이거 굉장히 역으로 지금. 네, 오늘 저녁 토론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네. 이거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던진 것 같아요. 토론회 직전에 네. 긁어가지고. 맞아. 아니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서 저렇게 말해놓고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이준석이 한 번 더 저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난 절대 단일화 안 한다고. 여기 이제 이준석의 청개구리 근성을 이용해 먹는 것 같고 이준석이랑 얼마 동안 같이 했던 허은하도 똑같이 말했어요. 28일쯤 단일화 할 거야. 안철수도 비슷했잖아요. 저 아까 마차님이 한 이야기잖아요. 인쇄는 인쇄대로 내 인쇄 이름을 하고. 찍고 단일화도 하고. 나는 에르메스랑 샤넬 2개나 가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허은하 전 대표가 긁었어. 그러면 분명히 나는 안 한다고 할 거야. 이준석이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보려면 팬콜을 한번 봐야 돼. 맞아요. 거기서 반응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근데 움직이니까. 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안 하면 더 좋겠죠. 사실 안 하면 이준석 장래가 더 밝아져요. 그렇죠. 다만 저게 마치 저게 어마어마한 것인 것처럼 소위 저 이준석 김문수가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가 위험해지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네, 네. 해라. 해봐야 별 의미 없어.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저 이벤트 효과가 저렇게 해갖고 막판에 대선 뭐 28일이 무슨 요일이죠? 사전 투표는 끝나는 그쯤 아닌가? 28일 네 사전선거 전. 그러니까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할 때면 해봐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그 반향은 좀 더 작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언제나 해피님 너무 분통 처집니다. 눈물 나고요. 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저들의 만행을 멈추고 응징할 날이 다가옵니다. 정말 새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의 신경 안정제 새날 TV 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리님 잼 대통령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나 하나 정도야라며 투표 안 할까봐 겁나요. 모두 투표.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이기고 있다고 투표장 안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전제가 당신이 투표장 나가야 이긴다는데. 맞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이 춤추다가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방탄유리 밖으로 나오면은 들어가라고 걱정하잖아요. 네네. 그 반응 속에서 공포가 심어 깔려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선거가 축제라는 것 때문에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포심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그런 갈망이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춤추는 것만 보고 신났네, 벌써 다 이겼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나 잠깐 요담인데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DJYSJP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높은 말이거든요. 어떤 글자로 그들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게.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약칭으로 불린 정치인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있긴 했는데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는 자기를 CY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정동영 의원은 그 당시 대선 후보 때 DY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네. 일반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DJYSJP는 어떤 정치적 고목의 상징 같은 거고 딱히 무슨 님 붙이지 않아도 그 자체를 올리는 거예요. DJ가 생전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우리 팀원들끼리 가끔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JM이라고 불러요. JM.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MB는.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그걸 이제 어떤 그 정치인을 그러니까 내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안 그러면 나의 동료로 생각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약어로 칭할 때는 약간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내 곁에 있는 내 동료다라고 할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져요. 요즘은 이걸로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네. 딱히 반박하지 말아주시고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니, 뭐냐면 그렇다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네. 반열에 올라가 있다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JM. JM.
왜냐면 이게 입에 딱딱 안 붙으면 못 불러요 그거. 요즘에 젊은 층에서 다 잼이라고 많이 하시고 맞네. 잼 그것도 괜찮고. 잼으로 많이 그냥 한번 써져 있습니다. 던져봤어요. 아, 네. 진짜.